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좌우 개폐 순서가 있는 보관 용기라는 발명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제 제작 동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년간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콘택트 렌즈 기존 용기를 보시듯이 이게 사실 이 기존 용기 가지고는 시각적 구별만으로 좌우 구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우를 헷갈려서 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서 다시 빼고 끼는 그런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존 용기의 시각적인 정보를 뛰어넘는 훨씬 더 기계적이고 강제적인 그런 좌우 순서를 정하는 것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나온 것이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저의 발명품을 제작할 때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명품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명품은 편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명품은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제 제작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작 과정입니다. 1차 발명품입니다. 아쉽게도 1차 발명품은 실제로 제작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 기본적인 아이디어의 바탕이 된 것인데요. 이게 렌즈 통이 딱 있으면은 이 왼쪽의 나사산을 오른쪽 뚜껑의 나사산을 왼쪽이 딱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뚜껑을 닫아야지 이 오른쪽 나사산이 완벽해져서 오른쪽 뚜껑을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 뚜껑을 열어야지만이 왼쪽이 열리는 그런 구조가 저희 1차 발명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1차 발명품은 이게 실제로 3D 프린터 업체에 의뢰해본 결과 이게 만들기도 어렵고, 또 이게 동그란 데에다가 이 나사산을 길쭉하게 붙이면 이게 기하학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결국 제작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고뇌의 시간을 거듭한 끝에 나온 것이 저희 2차 발명품이자 최종 발명품인 그럼 저희 2차 발명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2차 발명품을 보시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기 왼쪽과 오른쪽 뚜껑이 있는데 여기 약간 곁에 테두리를 딱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 테두리의 높이를 살짝 다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오른쪽 뚜껑이 테두리가 왼쪽 뚜껑이 테두리를 덮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이게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열 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열 때 왼쪽부터 열라고 해보면은 잘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테두리가 덮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열 때는 반드시 오른쪽 뚜껑부터 열어야지만이 왼쪽 뚜껑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럼 반대로 닫을 때 만약에 오른쪽 뚜껑부터 먼저 닫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이 오른쪽 뚜껑의 테두리에 이게 왼쪽 뚜껑이 막혀서 닫히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닫을 때는 왼쪽 뚜껑을 먼저 닫아야지만이 오른쪽 뚜껑이 닫히는 그런 단순한 구조입니다. 또한 저는 사용자가 좌우 순서를 헷갈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게 좌우 뚜껑의 수납부의 지름을 다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에 오른쪽 뚜껑을 왼쪽 수납부에 넣는다고 하면은 지름이 맞지 않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왼쪽을 오른쪽에 넣어도 이게 너무 커서 돌려지지 않습니다. 즉 이 발명품은 왼쪽 뚜껑을 먼저 닫아야지 오른쪽 뚜껑이 닫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뚜껑을 먼저 열어야지 왼쪽 뚜껑이 열리는 좌우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러한 발명품이고, 사용자가 이것의 원리를 깨달았을 때 좌우 순서가 헷갈릴 일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저의 3차 발명품 및 확장 발명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3차 발명품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뚜껑이 이렇게 세 개로 된 그런 발명품을 고안을 해봤습니다. 또한 이 발명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확장 가능성을 발견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착점 제한 조건이 있는 숫자 퍼즐이라고 이 순서를 이용한 숫자 퍼즐도 만들어 보았고, 그 다음에 착점 제한 조건이 있는 스크램블 게임이라고 순서를 이용해서 스크램블 게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 발명품은 다양하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명품을 아까 말했던 원칙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일단 제 발명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러한 구조의 단순함은 어느 발명품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발명품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용자가 좌우 순서를 헷갈릴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발명품은 이렇게 확장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 발명품이 실생활에는 어떻게 쓰일까요? 일단 첫 번째, 제 발명품의 원천이 됐던 이런 렌즈통에 당연히 잘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안으로는 약통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약을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순서를 정해서 먹는데 이게 사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약, 이게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약들을 주요 이렇게 섭취하시는 분들은 약간 노년층이나 아니면 약간 뭐 그 병을 앓고 계신 뭐 노년층 아니면 뭐 초기 치매 증세의 그런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순서를 헷갈릴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딱 정하면은 아침을 딱 열고 아침 약을 먹고, 점심을 열고 점심 약을 먹고, 저녁을 열고 저녁을 먹는 식으로 순서를 딱 정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화학 약품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두운 데서 순서를 중요한 그런 거에 쓰인다든지 아니면 뭐 시각 장애인들이 이렇게 순서를 하는 그런 보관 용기에 쓰인다든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자면, 정리하자면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렇게 사용자가 순서를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이렇게 정말 약통이든 뭐 무슨 화학 약품이든 굉장히 많은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발명품이 꼭 이게 사회에 나가서 이게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조금 덜어드리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